세월호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과정에서 무게가 늘어나 복원력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전체 자체 무게의 2%를 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사시험을 하게 됐고요. 경사시험 자체가 보건성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박 복원력이란 외부 충격으로 배가 기울어졌을 때 다시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복원력 문제로 2차례나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건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배를 완전히 엉터리로 만든 거가 되고 처음 기항할 때부터 항해가 불가능하죠. 검사를 실시한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았지만 아무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방법과 얘기할 적이 없는데 JTBC하고 뭐 얘기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계속된 답변 요구에 해당 검사기관은 복원력 테스트를 2번 실시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번 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불합격이 아니라 보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세월호의 한 선원은 복원력을 유지해주는 좌측 평행수가 예전부터 작동 불량이었다고 말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핀을 돌린다 날개를. 근데 좌연 쪽은 안 나오고 다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원들은 지난해 이 부분 수리를 사측에 요청했지만 일본산 부품 공수가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월호는 이런 결함 때문에 급선회 때 원심력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청해진 해운 측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 적재량과 승객 수를 엉터리로 보고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해운조합에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입니다. 화물 657톤과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째인 어제 청해진 해운은 사고 선박에 화물 1157톤과 차량 180대를 실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보고서와는 달리 실제 화물은 480톤, 차량은 30대가 배에 더 실렸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배가 기울면서 그게 무게 중심에 의해서 그 고박이 풀린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의 화물은 단순히 기울기 때문에 풀렸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점검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낚시는 제대로 못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출항해갖고 거기까지는 거의 한 11시간 왔는데 원래는 6시, 아까도 내가 이야기한 6시간에 한 번씩 낚시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결국 총체적 부실을 안고 제주로 향했던 세월호. 아이들의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세월호의 의혹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기대감이 분노로 바뀌어갑니다. 지금 이곳은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첫날 사고 당일부터 실종자 가족들과 낮과 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첫날 밤 실종자 가족들의 불안과 우려 속에서도 기대가 섞여 있던 마음은 차츰 좌절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는 단지 사고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분노는 무책임하고 체계 없고 성의 없는 정부의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4반 39명이 참가한 단체 카톡방입니다. 짙은 안개로 출항이 불확실해지자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내일 출발하자고 투정을 부립니다. 하지만 배가 뜬다는 소식이 카톡방에 전해지고 담임 선생님은 방장들에게 멀미약을 붙인 아이들을 파악하라고 지시합니다. 출항과 함께 시작된 불꽃놀이에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16일 오전 9시 담임 선생님은 안내방송에 따라
학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전날에 비해 메시지를 본 학생은 현저히 줄어든 11명. 서로를 격려하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조끼를 입었는지 선생님을 챙기는 한 학생. 이때부터 한 명씩 메시지를 읽은 학생들이 줄어갑니다.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9시 16분. 위기를 예감한 듯 살아서 보자는 메시지를 남긴 학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하지만 구조가 본격화된 9시 56분 또 다른 2명이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얘들아 무사히 돌아와 주길. 마지막 메시지를 읽은 친구들은 결국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안부 전화를 하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배가 돌연 침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괜찮은 거냐고 아들을 계속 불러보지만 아들은 끝까지 메시지를 읽지 못합니다. 흐린 날씨에 아들에게 감기를 조심하라는 엄마. 하지만 세월호 선